지금 비트코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6만 5천 달러 지지선을 힘없이 내주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좀 떨어진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예수라 불리던 마이클 세일러의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장부에서 단 며칠 만에 무려 24조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웬만한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공중분해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쥐고 있는 비트코인은 무려 71만 개, 전 세계 공급량의 3.4%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고래가 흔들리며 시장에 비트코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 펀드, 코인은 물론이고 연금 계좌의 모든 자산까지 연쇄 폭락의 파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 단가는 약 7만 6천 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그 한참 밑에서 놀고 있죠. 쉽게 말해 1억 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지금 내수 중에 남은 건 8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부는 이미 처참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시장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예언했던 죽음의 소용돌이, 즉 데스 스파이럴이 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일러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면 주가를 띄워 다시 더 큰 빚을 내는 이른바 무한동력 모델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니 회사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담보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하는 강제 청산의 시나리오가 월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레버리지 펀드에 가깝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빚을 내서 삽니다. 전환사채라는 복잡한 이름의 빚을 끌어와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채워 넣는 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이 빚이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평단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 빚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프리미엄의 실종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비트코인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힘든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일종의 통로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한때는 비트코인 1억 원어치를 가진 주식을 3억 원에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데 왜 내가 이 주식을 3배나 비싸게 사야 하지? 라는 의문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마이클 세일러의 필승 전략인 플라이휠이 멈춥니다. 주가가 비싸야 주식을 더 찍어서 비트코인을 싸게 모으는데 주가가 폭락하니 이제는 주식을 찍을수록 기존 주주들의 가치만 깎아먹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됩니다. 2025년 4분기에 기록한 17조 원의 손실은 바로 이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시장은 세일러가 이 엄청난 이자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실력을 검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마이클 세일러의 성이 완전히 무너질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운명의 숫자는 5만 5천 달러 선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자선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마진콜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구간이 뚫리면 세일러가 원하지 않아도 시장에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오는 강제 투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공포일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무려 71만 개입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나와 있는 유동성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만약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 아니 그 이하로도 수직 낙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연쇄 폭락의 시나리오입니다. 고래 한 마리가 죽으면서 바다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격이죠.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파편이 테크주와 나스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까지 덮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가능성을 계산기에 넣고 돌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가격대까지 가격을 밀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지금 벌어지는 6만 5천 달러 공방전은 단순히 차트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거대 고래의 숨통을 끊으려는 자들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들의 치열한 돈의 전쟁입니다. 4050 가장 여러분, 지금은 누가 이길지 베팅할 때가 아니라 이 고래 싸움에서 내 등이 터지지 않게 자산을 대피시켜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마이클 세일러는 정말 떨고 있을까요? 사실 그는 이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아주 영악한 방패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에 달하는 현금 예비비입니다. 이 현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향후 2년 6개월 동안 회사가 내야 할 이자와 배당금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당장 회사가 망하거나 비트코인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부채 82억 달러 중 당장 갚아야 할 큰 빚은 거의 없습니다. 본격적인 만기는 2027년부터 돌아오죠. 세일러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 즉 브리딩 룸을 확보해둔 셈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쓸어 담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그의 집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일러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우리는 비트코인 수확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회사가 가진 주식수 대비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이 그의 진짜 성적표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4050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일러는 시간과 현금이라는 방패가 있지만 레버리지를 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래는 버틸 수 있어도 새우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월가의 하이에나들은 피냄새를 맡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에 낀 거품, 즉 프리미엄이죠. 한때 비트코인 가치보다 3배나 비싸게 거래되던 이 주식은 공매도 세력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거품이 순식간에 터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하자마자 공매도 세력들은 수조 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아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아주 치밀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은 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파는 이른바 페어 트레이딩을 구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주가에 낀 과도한 프리미엄만 제거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의 프리미엄이 10%까지 폭락한 배경에는 이러한 월가 포식자들의 잔혹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거물들이 죽음의 소용돌이를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담보를 채우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며 비트코인이 팔리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이 파멸의 순환고리를 공매도 세력들이 강제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4050 가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의 트위터만 보고 안심하고 있을 때 월가에서는 이미 고래의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들의 잔칫반에 제발로 걸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왜 내 삼성전자와 나스닥 주식까지 파란불이 켜지는 걸까요?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더 이상 독자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1.6% 넘게 급락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폭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이 흔들리면 그 기업에 투자한 연기금과 펀드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우량주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든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과는 거꾸로 움직이고 위험자산인 기술주와는 찰떡같이 붙어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하루 평균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시장의 공포지수는 5점, 즉 매우 공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라 시장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4050 가장 여러분, 지금 나스닥 기반의 ETF나 테크주 중심의 연금을 들고 계신다면 이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싸움이 나스닥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변동성이 결국 우리 세대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24조 원의 증발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경보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 공포가 어디까지 전염될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환상은 2026년 현재 철저히 깨졌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상관계수는 0.88을 넘나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나스닥의 변동성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고위험 자산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 방패를 갉아먹는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많은 20대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존버는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2027년까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지만 당장 아이들 학원비와 노후 자금을 굴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자산의 상관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자산들로만 채워진 포트폴리오는 재앙입니다. 이제는 진짜 안전자산, 즉 달러와 실물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코인이나 테크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현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요. 특히 원화보다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예언한 대로 실물금은 종이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고래들이 서로 물고 뜯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싸움판에서 내 돈을 빼내어 가장 원초적이고 단단한 자산으로 국적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고개를 숙이자 많은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죽음이 아니라 시장을 썩게 만들었던 좀비 레버리지의 장례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기록한 17조 원의 손실은 그동안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죽음의 소용돌이 5단계 중 3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이는 시장의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청산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하락장이 규제나 파산 때문이었다면 2026년의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의 피로감과 무관심이 원인입니다. 현물 ETF에서 하루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고 기관들의 미결제 약정이 22.5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 이를 증명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완전한 항복의 시기는 늘 새로운 금융질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투기꾼들이 떠난 자리를 더 정교한 법안과 안정적인 기관 자금이 채우는 과정이죠. 전문가들은 이 폭풍이 지나가면 비트코인이 과거의 급등락을 벗어나 거시경제와 발맞춘 안정적인 산업 경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지만 월가의 대형 분석가들은 여전히 2026년 말 목표가를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그 목표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레버리지 털어내기라는 분석입니다. 4050 가장 여러분, 지금은 차트의 빨간 선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괴물 고래가 사라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더 단단해지기 위해 허물을 벗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리니 지금이 바닥 아니냐며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건 투자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진짜 바닥은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신호는 바로 공포지수입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는 5에서 9, 즉 극심한 공포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항상 대반등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대중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가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술적 과매도 지표인 RSI와 MVRP Z스코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RSI는 20에서 25 사이로 이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던 수준이며 자산의 저평가를 나타내는 MVRP Z스코어는 비트코인이 29,000달러였던 시절만큼이나 낮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비트코인은 용수철이 끝까지 눌려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55,000달러에서 58,000달러 사이의 200주 미동평균선이 마지막 튼튼한 바닥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기관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지금처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유출 속도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유입으로 돌아설 때가 진짜 반전의 시작입니다. 4050 가장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돈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바닥은 한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55,000달러 선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마이클 세일러가 3조 원의 현금을 들고 버티는 것처럼 우리도 현금을 쥐고 이 바닥 확인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이 죽음의 소용돌이는 부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24조 원 증발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71만 개의 비트코인과 3조 원의 현금 방패로 이 지옥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4050 가장들에게 이런 변동성은 생존을 위협하는 독배와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6만 달러로 추락하다가 다시 7만 달러로 소속치는 이 하이 베타의 세상에서 아무런 방패 없이 오직 존버만 외치는 것은 내 가족의 미래를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 선생이 제안하는 최종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프리미엄과 현금 보유량을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십시오. 둘째, 내 자산의 국적을 세탁하여 달러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셋째, 공포지수가 한 자릿수가 되었을 때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월가 포석자들이 설계한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심할 때 뒤통수를 치고 가장 절망할 때 기회를 줍니다. 2026년의 이 금융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 김 선생은 앞으로도 이 거대 자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분석으로 곁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